2025년 올해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주가 지수가 지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많이 떨어졌고 지금 유럽 수익이 좋다고 많이들 나와 있죠. 미국 S&P 500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6월 1일 현재 그동안의 마이너스 상황에서 탈피를 하면서 0.51% 기록 중이에요. 플러스. 이제 겨우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의 대표지수 유로스톡스 50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9.12% 올랐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유럽 주요 블루칩 기업 50개로 구성된 유로존 대표 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부터 25년이죠. 27년간 지수 상승률 차이를 보면 미국의 S&P 500은 380% 상승. 그런데 유로스톡스 50은 60% 상승이에요. 무려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미국 기술주들의 강세, 또 유럽 경제의 상대적 둔화, 이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S&P 500이 연초 대비 최대 1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8일 바닥이었죠. 그날을 저점으로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하면서 그때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6.2% 상승하면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의 5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월가의 격언 5월에 팔고 떠나라 완전히 무색했죠. 기술주 중심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반등을 주도했어요. 또 AI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동안의 세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5개를 이뤘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똑같이 5개 이루는 게 아니라 7, 8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를 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S&P 500 지수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을 이 대형 기술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금 30% 정도예요. 이것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34%에서 지금 감소한 수치. 올해 들어서 특히 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시장 내 이들 기업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 30% S&P 500 지수 내에 500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30%예요. 나머지 493개 기업이 70% 비중입니다.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놀라운 상승률은 우리가 다들 경험을 했었던 2022년도 하락장 이후 2023년과 24년 2년 동안 S&P 500 지수의 2년 수익률 58%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완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덕이죠. 나스닥 100 지수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이 대형 기술주들의 비중은 S&P 500보다 더 높아요. 43%. 거의 반 가까이죠. 이거 해당 기업들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높은 비중으로 인해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나스닥 100 지수, S&P 500 지수 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하락해서 43%지만 실제로 23년도에는 이 7개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익 강세예요. 수익성. 지난해 1분기 매그니피센트 세븐 지수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어요. 반면에 S&P 500 지수의 나머지 수익률 493개 기업들 수익률 1.3% 너무나 큰 차이 나죠? 지난해 1분기에 이 매그니피센트 7종목 이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 이 S&P 500 지수 내의 493개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률이 1.3%에 그쳤어요. 올해 들어서
이익 기대치는 예전만큼의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493개 기업들에 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럽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이 유니콘이라 그러죠.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이 비상장 기업들을 유니콘이라 그래요. 10억 달러. 1조 4천억. 이 유니콘 기업의 수가 훨씬 적어요. 유럽은. 유니콘은 이 자본주의적 혁신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제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이 지금 떨어졌고 유럽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처럼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니콘은 거의 항상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기존 산업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충분한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각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지리적 요인도 한몫을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 EU죠. 유럽연합은 총 27개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언어, 각종 관습, 그렇죠? 문화생활 모든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벤처 캐피탈도 부족을 해서 달러 기준으로 미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27개국의 이 EU는 앞으로 9개국을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가입 후보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40년까지 회원국 수를 지금 27개국에서 42개국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각종 법률, 언어, 문화 간섭 더욱더 다르게 되죠. 현재 EU 회원국들 중에서 20개국은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달 시장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미국은 벤처 캐피털과 주식시장의 규모가 크고 활발한 반면에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작아요. 투자 성향에 있어서도 유럽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들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혁신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분산된 내수 시장이에요. 27개국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 분산된 내수 시장입니다. 미국처럼 3억 명 이상의 단일 시장을 바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각종 규제와 표준이 달라서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런 이유들로 유럽의 기술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와 조건을 찾아서 미국의 빅테크나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강력한 기술 스타트업 허브가 유럽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 국가적인 정책 지원 면에 있어서도 미국은 국방, 우주, AI 등 이 정부 발주가 많아요. 유럽은 이런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가 비교적 적어서 기술 기업들이 성장할 이 기회가 적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투자가 부족하고 혁신도 부족합니다. 유럽은 혁신을 주도하는 이 연구개발 R&D 지출에서도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과 신기술 기업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럽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미국 근로자들보다 또 떨어집니다. 1990년대 후반에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었을 당시에 이 유럽연합의 근로자들의 평균 시간당 생산성이 미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생산성의 95%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지금은 유럽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지금은 8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장기간 노동과 과감한 위험 감수보다는 안정성, 고용 안정, 또 삶의 질에 대한 집중이 그 예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 파격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서 유럽 경제는 미국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EU 경제는 현재 미국보다 3분의 1 작아요. 지난 몇 년간 속도도 미국의 3분의 1 속도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이 선두 기업들이 바로 유럽에는 없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들어서 이렇게 몇 달 짧게 보고 미국의 수익률과 유럽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유럽으로 쫓아갔다가 또 나중에 보면 또 미국의 수익률이 높다고 또 유럽 거 팔아버리고 또 미국으로 오고 이렇게 투자 행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S&P 500 지수와 유로스톡스 50 지수들 앞으로도 지금은 조금 몇 달 동안은 올라가 있을지 몰라도 5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보면 미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투자 생활에 항상 참고를 합시다.